반갑습니다. 2020년도 산학기사 통합 1, 2회 문제죠. 제4과목입니다.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6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 발생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진다. 요거 맞습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자, 요 두 물체가 만약에 정전기가 발생한다면은 이 물체를 이렇게 분리를 할 때 이것을 빨리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물질 간의 대전서열. 자, 여기 멀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네요.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접촉 압력이 증가할수록 많아진다. 자, 물질 표면에 수분이나 기름 등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정전기 발생이 많아집니다. 자, 2번이 정답이네요. 자, 62번 문제. 자, 피레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능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이시는 이 그림이, 요 그림이 이제 피레기인데, 자, 제가 요거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장 앞에 있는 그 전기가 들어오는 변압기가 들어오는 전주에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자, 전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전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게 요런 어떤 피레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 피레기에 대한 문제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은 프린트 하셔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피레기에 작용하는 전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 점선은 내습한 충격파 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E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 요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고, 요 E, 요게 제한 전압이고, 요 낮은 곳 요것을 우리는 전격 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것이 이렇게 방전 전류를 피레기를 통해서 땅으로 접지가 됩니다. 자, 여기는 요 부분은 직렬 개입이라고 이야기하죠. 직렬 개입. 요런 구조로 피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정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레기 흐름 원리는 충격 시 차단이 되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시작이 되고 속류를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복귀할 때 전격 전압이 된다. 이런 원리인데, 자, 일단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수록 기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공식이 있는데 충격비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분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인데 충격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충격비가 적으려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충격비가 적어집니다. 그 다음 제한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피레기가 방전 중에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을 이야기하고, 이 제한 전압은 높으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낮을수록 좋다. 제한 전압은 뭐라고요? 낮을수록 좋다.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은 속류를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높은 것이 좋다. 요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프린트 하셔가지고 좀 천천히 충실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자,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1번이 잘못된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최대 안전 틈새의 특성을 적용한 방폭 구조는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게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요게 내압 방폭 구조하고, 요건 뭡니까? 최대 안전 틈새 실험 장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틈새가 있죠. 요 틈새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주변에 있는 가스는 위험 등급이 높은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틈새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어떻습니까? 여기에 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폭발성 가스의 하염이 외부로 이렇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틈새를 통해서 이 하염들이 냉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기구들이 이 폭발의 압력을 견딥니다. 그래서 압력을 견딘다 해서 내압 방폭 구조이다. 그래서 이런 폭발 등급 측정 장치, 최대 안전 틈새 또는 하염일조 한계, 이 실험 원리, 이 특성 원리를 가지고 제작하는 방폭 구조가 내압 방폭 구조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3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64번 문제는 암기사항입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 자, 우리가 산업기사에서 이런 표가 나오면은 이 표에서 첫 번째 것들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몰라도 돼요. 표의 첫 번째 있는 거, 제일 첫 줄에 있는 거, 요거는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전기 설비 등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기사시험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쭉 읽어보시면은, 아, 요거 뭡니까? 숫자가 있는 거 있어요. 숫자, 요게 110볼트가 아니고 150인데 요 숫자 있는 게 답입니다. 숫자 있는 거. 틀린 것은 이런 거 문제 나오면은 이 지문 속에 숫자가 있는 것이 답이니까 요 숫자 있는 거 콕 찍어 주시면은 정답이 됩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누전 차단기 선정 및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전격 부동작 전류와 전격 감도 전류의 차는 가능하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선택하는 것이 맞다.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도체에 20초 동안 100쿨롱의 전하량이 흐를 때 전류는 얼마인가? 요거는 뭐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기본 공식은 전하량 Q는 전류 곱하기 시간. 그죠? 그래서 I는 T분의 Q. 요 공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100 나누기 20 하면 5A가 나오네요. 자, 68번 문제. 자, 요거는 뭡니까? 선간 전압이 6.6kV인 충전 전로 연결해서 유자격자가 작업을 할 때 접근 한계 거리가 얼마였냐? 요거는 뭡니까? 표를 암기해서 답을 적는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요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이 표의 첫 번째 게 나오면 참 우리가 쉬울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2초가 15 이하. 자, 여기 보시면은 6.6kV. 자, 여기 킬로볼트가 있죠. 그래서 6.6은 2초가 15V 사이에 6.6이 있네요. 그래서 60cm. 이런 거는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똑같이 나올 확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60 요거 찍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입니다. 자, 69번 문제는 가수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변전실, 배전반실, 저시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왜? 전기 스파크나 아크 때문에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 플러스의 압력. 그래서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양압이죠. 유의하도록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래야지 않는데 이때 요구되는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4번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면은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문제 지문을 쭉 읽어보고 이렇게 숫자 있는 거 찾아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숫자 있는 거 10파스칼, 요게 틀린 거죠. 25kPa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죠.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가 답이라고요? 숫자가 있는 게 답이다 하고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콕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70번 문제로 갑니다. 절연체에 발생한 정전기는 일정 장소에 축적되었다가 점차 소멸하는데 처음 값의 몇 %로 감소되는 시간을 그 물체의
시정수라고 하는가 또는 완화 시간이라고 하는가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368, 36.8 이게 시정수다. 그 다음에 이제 71번 문제. 다음 가수 중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넓은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해야 되겠네요. 아시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프로판. 다음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아수 1푸. 아수 1푸를 암기하십시오. 아수 1푸. 그래서 요게 폭발 범위가 넓은 순서이다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72번. 자, 72번은 다음 중 반응기 운전을 중지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잘 몰라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급격한 유랑 변화를 피한다. 가연성 물질이 새거나 흘러나올 때는 대책을 세운다. 급격한 압력 변화 또는 온도 변화를 피한다. 요거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염산이 어떻고 수소가스. 수소가스는 폭발성 가스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요것도 몰랐다.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하면 잘 모르겠다. 쭉 눈으로 읽어보면요. 숫자 있는 거 있습니다. 숫자. 숫자 있는 것이 답입니다. 99.9% 숫자 있는 것이 답이다. 4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 물질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거 곡물가루, 뭐 설탕가루, 밀가루, 그 다음에 뭐 섬유를 다루는 어떤 섬유 공장 이런 것들. 그 다음 탄광의 석탄, 석탄도 C와 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들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금속, 마그네슘, 철, 분말 이런 것들도 금속 화재, 금속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질석, 질석은 소화약재로 씁니다. 금속 화재 소화에 사용된다. 마그네슘 같은 금속 화재가 일어났을 때 질석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분진 폭발 물질이 아니죠. 소화약재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질석가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74번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기사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 요령이 있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경구 50, 300, 지경피 50, 1000, 토끼경피 50, 1000 요거 똑같죠. 지토끼, 지 4시간 50인데 가스일 때, 전기일 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스일 때는 2500 ppm 요거 틀렸네요. 전기일 때는 10mg per 리터. 분진이나 미스될 때는 1mg per 리터.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기사에서도 잘 나왔고 산업기사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로 갑니다. 자, 75번 문제는 이온물을 건조할 때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일 때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으로 해야 되는가? 1입니다. 1 세제곱미터. 76번 문제입니다. 어떤 물질 내에서 반응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충격파가 반응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발열 반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폭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폭경 유도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폭발 실험을 할 때 는 이런 어떤 간 속에서 합니다. 이런 간 속에서 여기에 이렇게 폭발을 일으키면 여기서 이 화염하고 이 압력이 앞으로 쭉 밀려 들어갈 때 이 화염과 압력을 가지고 우리는 측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초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 세컨드 뭐 아주 짧은 시간. 자, 여기는 뭡니까? 압력입니다. 압력.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폭발을 일으키면은
자,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이 많이 상승은 하지 않습니다. 압력이 조금 상승하면서 여기에 충격파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격파가 발생하고, 자, 이게 갑자기 압력이 급격하게 쫙 상승하면서 아주 큰 압력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발전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압력을 우리는 폭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연 상태. 그리고 요 범위를 폭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연과 폭갱. 여기서 뭡니까? 폭발을 일으키죠. 폭발을 일으키면은 자, 연소가 일어납니다. 연소가 일어나면서 충격파가 발생하고 폭갱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까지를 폭연 상태다. 폭연의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충격파가 발생할 때까지의 이 시간을 우리는 DID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폭갱 유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격파, 폭연, 폭갱 요게 그런 개념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6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77번 문제입니다. 자, 77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MSDS라고 이야기하죠. 포함될 항목이 아닌 것은 제조 일자 및 유효 일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사항 많이 있네요. 15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8번 문제. 사업장에서 유해염 물질의 일반적인 보관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질소가 격리하여 저장한다.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공기 중에 질소는 79%이고 산소가 21%입니다. 원래는 질소가 78점 얼마 정도 되고요. 산소가 21% 있고 그 외에 다른 물질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 중에 질소는 79%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문제입니다. 자, 79번 문제는 물 반응성 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칼륨이죠. 칼륨. 자, 물하고 반응하는 거. 자, 2K하고 물 2개하고 반응하면 2KOH 수산화칼륨이 되고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급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험물 관리법상에서는 여기는 칼륨과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발화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 보시면 요 마그네슘 분말은 위험물 관리법에서는 제2류 위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연성 고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응을 하는데 마그네슘하고 물 2개가 반응을 해서 수산화 마그네슘 Ma갈로 OH2가 되고 그 다음에 H2라는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2류 위험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위험물을 분류할 때 2가지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위험물질의 분류 방법이 있고 위험물 관리법에서 제1류, 2류, 3류, 4류 이렇게 위험물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80번 문제. A 가스의 폭발 하한계가 4.1, 폭발 상한계가 62일 때 위험도는, 위험도 공식만 알면 되죠. 요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하면은 위험도 값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및 화학 안전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설 안전 기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